3, 4, 5, 7, 9. 물론 모든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절반도 채 안 되는 거죠. 대인에게 있는 사건은 뭐 그래 좀 나은데 없는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죠. 저희들은 당연히 이춘재가 부인할 것이다. 자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신문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만났어요, 이춘재를. 이춘재의 어떤 명예욕, 현시욕도 저희들이 자극을 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제 어차피 당신은 저희 더 이상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너만 알고 있는 사실을 영원히 감출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에 밝힐 것이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로 기억합니다. 그냥 보통 체격의 할머니라는 기억만 있습니다. 목을 먼저 졸랐는지 간감을 먼저 한 건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 사건 이후부터 시작이고 이 사건이 출발점입니다. 화성 사건에서 제일 첫 번째 났다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일어난 살목은 할머니입니다. 범인은 동전 지갑까지 샅샅이 뒤져서 가져가는 이러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불을 보고 찾아다니는 불나방처럼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제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무슨 뭐 거기를 꼭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날 상황에 따라서 마주치는 대상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말로는 그래요. 뭐 자기가 어린 시절 동네 누나한테 뭐 추행 같은 걸 당한 적이 있다. 자기가 뭐 이런 범행을 하게 됐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정상적으로 여자랑 어떤 사귀지 못하는 때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뭐 연쇄적인 범행을 하게 된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국민학생이었을 겁니다. 풀 배다 말고 그냥 쫓아가 제 앞에서 대천가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사건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같은 친척으로 제 기억을 하고요. 시제라 그러잖아요. 그 동네에서 같은 성씨들끼리 제사 지내는 그런 시제에서 이춘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얼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목을 한 건데 이춘재가 뭐 아니라는 식으로 막 크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가 울어버렸거든요.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위야무야 넘어갔죠. 그런데 춘재는 어려서부터 규칙을 잘 따르는 아이였다.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는 일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런 까닭에 춘재는 군대가 적성에 맞았다. 군을 제대한 그해 가을, 취직한 뒤로도 그는 성실했다. 하지만 춘재의 퇴근 시간이 동료들보다 유독 늦은 데엔 그러한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 가을, 회사 창사 기념일에도 특근을 했던 그는 오후 5시 반경 퇴근했지만 밤 9시 무렵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문이 있는데 본바인 그 탈곡을 하려면은 눈 구석을 깎아달라 그래요. 낫으로. 그게 나가서 구석을 낫으로 깎아주고 수로에 가서 쉬고 한다고 하다가 발견이 된 거죠. 이렇게 또랑 안에 수로 안에다가 완전 나체로 돼가지고 집어넣는데 머리 쪽에서 본 모양입니다. 우선 25살 먹은 이 여잔데 86년 10월 20일 날 수양어머니 집까지 와가지고는 그렇게 맞선을 보고 돌아가다가 피살이 돼가지고 4일 만에 발견됐는데 당시에는 막차를 이용해서 귀갓길에 있는 여자들이 혼자 500m 내지 1km를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 중간 어딘가에 그 엎드려 잠복하고 있다가 혼자 지나가는 여인을 노렸죠. 현장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에게 의뢰되는 증거물들은 2차도 26점 정도? 제 투피스, 뭐 러닝 셔츠, 브레이저, 바지, 뭐 핸드백, 구두, 운동화, 브라우스 등 해서 변사자의 옷들이 대부분이었고요. 2차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최고 고민거리 내지는 관심사는 DNA가 없는 사건. 이춘재가 입을 닫아버리면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춘재한테 최대한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약도를 그리게 하다 보면 주변의 어떤 풍경이나 지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술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처음 사건 외에는 연도 개념이 애매합니다. 회수가 끝났을 겁니다. 논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고 퇴근해서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지나쳤다가 다시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그냥 간간했습니다. 영표시한 부분이 찔린 부분입니다. 흉기를 두고 다녔다면 범행을 준비한 거잖아요, 사전에. 본인은 이제 진술을 할 때 자기는 범행 도구를 들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죠, 사실은. 그냥 우연히 범행한 거다. 줄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로 제가 몇 번 찔렀을 겁니다. 강간을 하고 나서 살인을 했을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고 자연스럽게 한 거라. 우리가 그 습관을 중시합니다. 자기가 즐겨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범행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모든 범행 용구를 모두 피해자의 의류 또 내복, 양말, 예를 들어 브라자, 뭐 팬티 이런 것들을 모두 벗겨서 찢어가지고 결박하는 데 사용하고 다만 2차 사건은 결박된 상태가 아니었고 농수로 속에다가 그냥 방치해뒀는데 수법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2차 사건은 그 당시에는 단발성 사건으로 보고 이 살인 사건을 수사를 했어요. 필통에 그 연필 깎는 칼이 있었는데 가슴 부위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발견됐고 음부에 있던 저기 볼펜하고 포크 수저가 이제 음부에 있었는데 14살 뿐이 안 된 어린 중학생을 참 보기 흉하게 나쁜 짓을 했다는 그 자체는 천인을 공론한 일이죠. 그 과일 조각 알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서. 왜 화가 났냐면 반항이 심했거든요. 그 부검까지 볼 수가 있었죠. 복숭아가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잘려져 가지고 있는 게 그 6개, 7개인가 그 조각이 나왔어요. 역시 이분도 이제 양말로 하나의 증거물이 되셨겠지만 기억하기 힘든 거죠. 그 91년도 4월 달에 동탄의 그 곤노파 사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양말을 벗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논에 빠져서 구두를 버려가지고 약이 올라서 했을 수 있습니다. 더 반항하거나 제가 넘어지면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옷은 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곳도 아니고 옷을 버리고 돌아다니면 남들 눈에 쉽게 띄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예로다가는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는 마을 근방까지 저희가 발해놔둔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강간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제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이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쾌감으로 온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자백한 14건의 살인 사건은 이춘재에 의한 연쇄 살인 사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백한 34건의 강간 사건도 입증 자료가 충분한 9건의 강간 사건만을 이춘재의 범행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강간 사건 25건도 이춘재의 실제 범행으로 판단되지만 추가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춘재의 범행 동기는 욕구 해소와 내재된 욕구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여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굉장히 순화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춘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인간의 솔직히 내면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설명을 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만날 댕기던 길이라 혼자만 이렇게 댕기다 보니까 뭐가 배란간에 그냥 뒤에서 뭐가지 여기를 그냥 꽉 졸리는 거예요. 막 무조건 끌고 산으로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는 돈 있어 이러더라고요. 돈 없다 이렇게 막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 찔린 현장에서 1시간 정도를 죽은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9시쯤에 그 길에서 지나가는 길에서 찔린 거고, 엄마가 10시쯤에 이제 집에를 기어서 오신 거예요. 범인이 서방은 뭐하냐, 자식은 뭐하냐, 그런 얘기를 묻더라는 겁니다, 엄마한테. 아줌마였습니다. 몸에서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기름 냄새 비슷한 항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죽으라고 심하게 깊이 찌르는 개념보다 살짝살짝 저기 하듯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중학교 동창이에요, 이춘재가. 거기가 학교가 국민학교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은 중학교로 다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다 아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다 가다 그냥 만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이춘재가 자별한 사건이죠. 저는 지금도 왜 그런 생활을 했는지 정확하게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남들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특별하게 무슨 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